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네, 오늘은 기본 강의 복습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리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관해서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법률로 부여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고, 이 부분은 법률에 따라 잘 정해질 거니까 우리가 크게 연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임의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본인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수권행위에 따라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 이 수권행위 범위가 명확하다면 본인이 시킨 일만 대리권 범위에 들어갈 테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크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고요.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럼 이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이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 이 두 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고, 이용 계량하는 행위는 제한적으로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연구를 해서 기본적인 구성은 잘 챙겨두셔야 되겠고요. 사실상 시험에서는 이 처분행위 개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은 불가능하게 되는데, 처분행위도 대리인이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처분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명확하게 받았다면 대리인도 처분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대리권을 받지 않은 임의대리인이라면 처분행위까지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의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처분행위에 관한 구체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경우라야지 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권행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임의대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될 텐데, 자, 이럴 경우에도 대리인은 보존 행위는 할 수가 있다. 법조문에 있었던 표현이죠. 이런 기본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신속하게 맞는 지문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임의대리인은 대리행위의 목적인 권리의 처분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처분행위라고 하면은 이건 구체적으로 대리권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도 아니고 임의대리인, 그리고 자,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라고 하면 안 되겠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대리권을 받았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의대리인은 별도의 대리권이 없어도 또 임의대리인이네요. 항상 기본적인 건 체크하시고, 별도의 대리권이 없어도 본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존 행위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보존 등기를 하면 부동산을 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보존 행위에 해당되겠고, 자, 그렇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보존 행위는 임의대리인이 별도의 대리권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임의대리인은 또 임의대리인이네요. 별도의 대리권이 없어도 본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취소라는 행동은 처분행위의 일종인 겁니다. 자, 취소라는 행동은 법률행위로 발생된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처분행위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 처분행위라면 그냥은 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이 보존이나 취소 같은 행동들이 보존행위냐 이용행위냐 또는 처분행위냐, 그 구별을 해 주시는 행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번 지문에 임의대리인이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자, 지금 취소 대리권, 취소는 처분행위니까 그냥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자, 그렇다면은 범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수요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지금 4번 지문과 비교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4번 지문에서는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대리권이 없어도 라고 되어 있고, 5번 지문의 경우에는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나오죠. 자, 이 차이로 인해서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고와 없고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로 판정하지 마시고, 자, 대리권 부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판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현명주의라고 하는 주제고요. 현명이라고 하면 나타날 현자의 이름명자를 써서 이름을 나타나게 한다. 즉
상대방에게 이게 본인을 위한 행동임을 말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현명을 하게 되면, 현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게 대리행위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테고, 그렇다면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렇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되고, 대리인은 이제 결정만 대리해주고 빠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대리라는 걸 알기가 힘들어졌을 테고, 자, 대리라는 걸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으니까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으로, 즉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으니까 이때는 현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될 텐데, 시험은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원칙 부분을 훨씬 더 출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간주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간주가 되어버리고 나면 추정과 다르게 이게 사실은 대리였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다시 효과를 바꾸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쓰는 용어니까 정확하게 추정과 구별도 돼줘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자,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죠. 자, 이런 현명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현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맞겠죠? 현명을 했으니까 효과가 본인에 대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이번에는 현명을 하지 않았네요. 표시하지 않은. 자, 현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구별해야 되겠고요.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했는데, 자,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 여기까지는 맞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끝부분에 추정이 아니죠. 자, 법조문상의 표현으로는 본다, 또 의미상으로는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추정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서 봐야지, 안 그러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자, 3번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또 현명을 하지 않았네요. 자,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명을 한 것처럼 되어야 하고, 자,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현명을 하는 목적은 상대방이 이게 대리행위임을 알게 해주기 위함인데, 이미 알고 있다면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명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로 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사례로 갔을 때 조금 더 판단이 어려워지는데 꼼꼼하게만 챙긴다 그러면 크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에게 갑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문제를 푸실 때 지금 갑이 본인, 그리고 을이 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에게 갑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현명을 하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상대방 병이 보기에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을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느껴질 테고, 자, 그러면 갑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를 위한, 을을 위한 의사표시로 본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으면 갑과 병 사이에 거래가 진행되는 걸 병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을을 당사자로 해서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등에 관련된 주제인데, 자, 이게 같은 원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좀 같이 묶어 두었고요. 대리행위에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라고 보면, 자,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면서 행동을 대신하는 게 대리. 만약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고 행동만 대신한다면 그건 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리와 사자의 중요한 구별점인데, 이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는 이 한 가지만 이해를 좀 하고 있다면, 자, 나머지 대리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면 결정을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겠고요. 또 자, 의사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 능력은 의사결정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또 대리인이 의사결정하니까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개념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만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연계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적은 암기량으로도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입니다. 대리행위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는 점에서 사자와 구별된다 라는 기본 지문이고요. 자,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별 포인트라고 했고,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까지 하고 있는 것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이 점이 사자와의 구별점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대리행위도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테고요. 결국 이 하자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대리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대리인 표준이라고 되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럼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의사능력자가 아니라 행위능력자가 될 필요는 없다는 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법조문을 살짝 변형해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건데,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의사능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중간 말을 바꿔놔서 티가 안 나게 틀린 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4번입니다. 자, 본인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면 대리인에 대한 강박이 없었을 경우에도 본인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하자 판단에 관한 지문이 되겠고, 자, 이런 지문을 만난다면은 자, 지금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 본인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가 되겠죠. 그리고 대리인에 대한 강박은 없었던 경우예요. 자, 그런데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게 대리란 말이죠. 그러면 결정을 할 때 강박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는 이 말은 무시해도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자 없는 강박에 의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취소권이 인정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자, 갑에 대리인 을에 대해서 상대방이 강박을 행사하였다면 갑에 대한 강박이 없을 경우에도 갑에게 취소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도 강박을 누가 당했는지 볼 텐데 사례 문제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시도록 하고, 자, 지금 대리인이 을이네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갑의 대리인 을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자, 강박이 지금 대리인에 대하여 행사가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갑에 대한 강박이 없을 경우에도 라는 말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무시하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갑에게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테고, 하자가 생기면 취소권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취소권은 당사자의 권리니까 갑에게 인정된다는 말도 틀린 지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례 형태의 문제로 나왔을 때 사기 강박을 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인지 본인인지를 잘 구별을 해 주셔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만 취소권이 인정된다, 본인이 강박을 당했다면은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별해서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섯 지문이 모두 다 암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문이니까 정확한 학습을 통해서 암기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주제는 복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 의 부분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자, 복대리의 개념 부분에 보면 대리인이 선임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복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하겠고, 또 대리인이 준 대리권이니까 대리인의 대리권이 사라진다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사라져야 된다라는 논리적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의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파생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라고 나오니까, 자, 선임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이름, 즉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현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자,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임을 해서 생겨나는 게 복대리니까 선임으로 생겨난다면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했으니까 효과도 본인에게, 그리고 현명도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 문장을 잘 살려서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장들을 외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리는 본인이 선임한다라고 했는데, 자, 만약 본인이 선임했다면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각자 대리냐 공동 대리냐의 문제가 될 텐데, 복대리인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시 복자를 썼으니까 본인이 선임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선임하는 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될 텐데,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됐으니까, 자, 그러면 그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이로 인해서 같이 소멸한다가 되겠네요. 자,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소멸되면 복대리인도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풀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질문에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 이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이 주어네요. 성질상 대리행위다 라고 했는데, 자, 선임행위는 그저 선임행위라고 하면 돼요. 대리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현명이 있고 본인 이름이 표시가 되고 상대방을 만나서 법률행위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과 복대리인만 있는 자리에서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 그냥 선임행위가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4번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성질상 법정 대리인이다 라고 했는데, 주어가 지금 복대리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대리인은 성질상 항상 임의 대리인입니다. 자, 선임을 해서 생겨났다면 절대로 법정 대리가 될 수 없겠고요. 법정 대리는 규정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누군가의 선임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던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5번 지문에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름 외에 대리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현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대리인이 하는 대리행위도 결국은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가 되겠고, 상대방 측면에서는 누구와 법률행위를 하는지, 즉 본인의 이름만 알면 되겠고요. 그럼 본인 이름을 현명하는 건 맞겠지만 대리인 이름까지를 현명을 할 필요 없고 상대방이 궁금해하는 항목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대리인의 이름까지를 현명해야 된다는 점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암기사항이 아니게 되어줘야, 그래야 이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에 관련된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을 하러 갈 시간이 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좀 연습을 통해서 개념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대리는 세 문제나 출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오늘은 무권 대리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하게 될 무권 대리까지 포함해서 대리 파트는 사례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또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은 만큼 좀 신경 써서 조기에 좀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주요 개념들을 통해서 암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무권 대리 또 무효 취소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